제목, 베트남 여자와 결혼한 나의 이야기. 저는 작년 12월에 베트남에서 국제 결혼을 올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제 아내는 인천공항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올 6월 초에 왔습니다. 저의 아내는 23세이고 그런 아내의 한국행에 대해서 늘 고맙고 감사한다는 마음입니다. 한국 적응 2달 만에 임신한 상태이고 더구나 아기까지 가진 상태에서 굳은 일마다 하지 않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대견스럽고 임신한 상태로 한국 적응을 빨리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다문화센터 이런 데 보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농사를 짓고 늘 제 아내와 같이 생활하니까 불편한 사항도 없고 항상 늘 웃으면서 하루에 보람을 느낄 정도로 하루를 잘 마무리합니다. 제 아내가 한국에 나오기 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2차 인터뷰 시 한국어로 인터뷰 받습니다. 모든 베트남 신부들은 호치민시 쇼트 팝에서 인터뷰 검열을 받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면 인터뷰 불합격 처리 당합니다. 검열을 합격받으면 결혼 증명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호치민 총영사관의 비자 서류를 받습니다.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하면 합격될 때까지 받습니다. 그러기에 베트남 신부들은 똑똑하지 않으면 한국에 나오는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돈으로 뇌물까지 준다고 하더군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기에 인터뷰가 합격이 되면 또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또 인터뷰를 받는답니다. 한국어로 질문하고 한국어로 대답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국어를 모르면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기본적인 한국어는 할 정도의 수준으로 한국에 입국합니다. 여기까지 제 아내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전 작년 겨울에 4박 5일간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하기로 하고 여러 회사를 통해서 상담한 상태에서 비용이 약간 절감되는 업체와 계약 체결 후 인천공항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일요일 밤 베트남 국제 결혼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도착하니 새벽인지 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공항에는 인산인해였습니다. 호치민시 한국인 거주지에 2성급 호텔이더군요. 2성급 호텔이라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모텔급입니다. 여기서 내가 물어보지 않은 것은 난 호텔이면 한국의 대형 호텔 수준급이라고 알고 있은 터라 큰 실망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첫날 오전 9시에 맞선을 호텔 레스토랑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맞선을 보니까 대부분 18세 여성들이라 저와 나이차가 조금 많이 났고 생김새는 대부분 예쁩니다. 그런데 전 나이가 43이고 저랑 나이차가 많이 나서 나이가 좀 든 여성분은 없는지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없다고 하니까 차로 2-3시간 거리로 사장이랑 저랑 번역사, 대행사 등등 이동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하니까 구찌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구찌, 노점 카페.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방의 다방입니다. 여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저랑 맞선 대상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시간 후에 드디어 지금의 아내가 된 한 분이 오토바이 타고 오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아내와 결혼을 승낙한 상태에서 같이 점심을 먹고 그리고 처갓집 식구와 처갓집 가족 경제적인 환경을 묻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나서 제가 구찌에서 처갓집 좀 방문하고 싶다고 하니까 사장은 바쁘다는 이유로 사장은 안 가고 저랑 지금의 아내 그리고 통역사 3명이서 처갓집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갓집, 장인 장모 다 모인 상태에서 지금 한국 저의 집안 환경 그리고 가족관계 그리고 디카로 찍은 나의 집안 환경부터 내가 무슨 농사를 짓는지 그리고 소유한 농기계 등등 하나도 빠진 점 없이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에 싫다면 싫다고 하라. 그리고 한국에 오면 크게 실망할 테고 나의 직업이 못마땅하면 싫다고 하라. 통역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 한 명 한 명 나의 가정 환경을 보고 한 20분 정도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장인과 장모들이 승낙을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장인 장모한테 번역사를 통해서 나의 조건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 혹시 한국에 따님이 오면 어렵게 살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장인이 단번에 이곳에서는 결혼하면 내 딸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다라고 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결혼 승낙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같이 처갓집 환경을 직접 체험해보고 호치민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호치민으로 오니까 저녁 8시가 넘었고 사장은 호텔에 있더군요. 사장이 결혼 축하한다고 어딘가에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가 함께 소주와 한국식 김치찌개를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가 한국 밀집구역이고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2일차 아침에 저랑 제 아내랑 호치민 건강검진 받는 날이라고 피검사 정신병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3일차 아침에 드레스 촬영, 결혼식 진행. 4일차 신혼여행 메콩강 유유역 관광. 5일차 호텔에 같이 있으면서 한국에 올 귀국 준비. 그리고 몇 달이 지나간 후 3월에 2차 인터뷰 날짜가 확정이 되었다고 전화가 오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갓집에서 좀 오래 있으려고 기간을 최대한으로 잡았습니다. 그 최대한이 무비자 14일 체류군요. 이 체류 14일정으로 베트남 2차 인터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호치민 공항에 도착하니 제 아내도 마중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같은 호텔에서 1박 숙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 끝나고 사장은 저에게 인터뷰에 관한 사항을 말하더군요. 인터뷰 받을 시 절대로 결혼정보회사로부터 소개받아서 이곳에 왔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베트남 이주 여성의 신부와 남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이곳에 와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라고 사장이 메모지 써주면서까지 알려주더군요. 만약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 끝장이라고 말하더군요. 즉 무효와 함께 어떤 처벌을 내릴지 모르니 심심당부하라고 하는군요. 전 사장이 준 메모지를 보면서 사장이 말해준 대로 한국의 누구누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연애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곱씹으며 인터뷰 장소까지 암기를 하며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인터뷰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자는 저에게 학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혼 경력은 있는가, 직업이 무엇인가, 어떤 농사를 짓는가 질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숨길 것 없이 벼농사 관수원, 한우 사육 등등 대답을 해주고 나니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는 다른 담당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떤 큰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얼마 후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불합격됐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그날 오후 내내 슬퍼했습니다. 다시 호텔로 돌아와 통역 여성이 괜찮다며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어 시험을 몰라서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다시 인터뷰 받을 날짜를 받기 위해서 점심을 먹고 제 아내가 호치민 쇼트 팝에 가서 다시 인터뷰 받을 날짜를 서류 접수하고 우리는 처가로 향했답니다. 처갓집에서 13일을 체류해야 되고 빨리 처갓집에 가고 싶은 생각에 저희는 짱빵현으로 떠났습니다. 고대하던 처갓집에서는 장인 장모 친척이 모여있고 마치 성대한 잔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엄청 많은 음식에 큰 돼지고기, 오리, 닭고기 등 푸짐한 베트남 음식으로 장소가 모자라 집 주위의 탁자와 테이블도 가득 메운 상태입니다. 잘 살지도 못하는 사위를 위해서 친척분들과 주위 동네분들을 초대했나 봅니다. 알고 보니 처갓집이 재정 상태로 보자면 한국의 농촌 부잣집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큰 대접을 해주니까 제 마음은 너무나 황홀한 기분입니다. 오늘은 이모집, 내일은 삼촌집, 모레는 가지각색의 친척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군요. 친척집도 성대한 음식으로 저를 반겨주니까 너무나 뜻밖의 생각이 들고 감개무량한 상태입니다. 이런 아내의 친척들에게 제대로 선물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제 성의로 달러 좀 주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막는군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전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제 처갓집 환경은 참 좋은 조건인 것 같더군요. 다음 체류 일정도 친척집 방문 의논해놓고 한국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농촌은 이제 바쁜 시기이고 일거리가 많이 밀려듭니다. 베트남에 떨어진 아내에게 전화를 하면 한 1분 정도 대화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많은 대화를 주고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 지방이고 업체는 서울이기 때문에 노상 편지나 메일로 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인터넷 무료 번역이 있기에 여기서 문자로 12월부터 시작해서 제 아내가 한국에 나오기까지 문자로 수천 통 주고 받았습니다. 베트남은 문자 한 통에 150이라서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고 전 휴대폰이 불통나게 문자로 주고받고 사랑의 깃털을 다졌고 지금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느낀 베트남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든 업체는 결혼 일정을 바꿀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맞선 일정, 결혼 일정. 이것은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경제적 능력이
어느 선인지 묻고 싶습니다. 업체들이 말하는 경제력은 소위 최상류층을 말하는지 아니면 즉 상층의 경제력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국제 결혼으로 아내가 한국으로 온 분들은 처갓집 송금 그리고 처갓집 사정으로 매월 일정 금액 송금한다는 사실이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업체들 주장이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대한민국 최상위권 아니면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많은 남성분들에게 처갓집 사정 그리고 처갓집 재정을 보고 결혼 진행을 하면 한국의 베트남 남성분들은 경제적 손실이 줄어든다고 말을 하고 싶군요.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에 올 목적은 처갓집을 도울 목적도 있지만 한국 남편의 경제력도 생각을 해보고 베트남에서의 결혼 생활보다 한국 결혼 생활을 더 좋게 여기기 때문에 시집을 온다는 신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국제업자들이 말하는 경제력이 없어서 가출 빈도가 높다는 말. 이것은 대한민국의 남성은 경제력이 최상위 계통 아니면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들도 못 살핀다는 말밖에 없군요. 결혼 중매업자들은 남성분의 처갓집 프로필 그리고 처갓집 장인 장모 가족들과의 첫 주선과 함께 처갓집 주선 장인 제일 먼저 주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선 일정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정입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결혼인데 속전속결식으로 결혼해서 빨리 한국에 입국 인계 인수하면 다 끝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최상위 계통의 경제력을 가진 분만 결혼이 성립된다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결혼 중매업자들은 책임을 지고 경제력을 따지기 전에 맞선 일정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 베트남 국제 결혼할 남성분들 꼭 숙지 1. 베트남 환율 피리 숙지 물가 정보 상담 2. 호텔은 모텔급인지 대형 호텔급인지 피리 상담 3. 국제 결혼업체는 베트남 대형 아가씨 공급 베트남 서류 결혼 진행 시장은 아무것도 안함 호텔에서 대행사에 관리함 4. 개인 용돈 대부분 한국 돈 200 이상 가지고 감 회당 100만원 선 달러 1000달러 5. 맞선 일정 상담 바람 이것 잘못하면 큰일남 처갓집 방문 필수 6. 처갓집 장인 장모 필수 번역사 대동하고 많이 대화하길 바람 7. 신부가 한국 입국하면 많은 전화와 문자 하루에 100통 많을 때 한 200통 문자로 대화함 8. 남편은 절대로 폭행 폭언하지 말 것 베트남 여성을 잘 이끌어줄 정도로 해야 함 9. 남편은 절대로 부지런해야 함 게으르면 결혼 생활은 핫한남 10. 한국에 나오면 빨리 한국 생활 물가 그리고 값비싼 물품 사지 말 것 절약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울 것 11.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신부에게 적응시킬 것 12. 어느 정도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다문화 방문 교사를 신청할 것